안녕하세요 주당님들, 호이도가입니다. 오늘은 LVMH 소속 명품 위스키 글렌모렌지 시그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따라 만들기 1탄 짭다니엘 안 보신 분들, 이것도 개고생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은 검정이다 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글렌모렌지 시그넷은 디자인처럼 커피, 다크 초콜릿의 풍미가 메인 캐릭터인데요. 이게 커피를 만드는 것처럼 몰트를 로스팅해서 만들어내는 풍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또 만들어 봐야죠. 아무튼 저희 집 식구가 저, 와이프, 아들, 딸 이렇게 넷이거든요. 시작합니다. 따라 만들기 시리즈 두 번째, 식구넷. 먼저 분쇄된 몰트 3kg을 준비하고요. 이번 양조의 핵심, 시그넷의 풍미를 책임질 로스팅된 몰트를 넣어야겠죠. 흑맥주를 만들 때도 이런 로스팅된 몰트를 사용하는데, 로스팅 정도에 따라 초콜릿 몰트, 다크 초콜릿 몰트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초콜릿 몰트와 다크 초콜릿 몰트를 각 500g씩 준비합니다. 실제 시그넷의 몰트 구성 비율을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화를 위해 당화조를 세팅합니다. 망이 눌러붙어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받침과 망을 깔고 우선 물 10리터를 넣고 온도를 높여줍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초콜릿 몰트와 다크 초콜릿 몰트를 분쇄하겠습니다. 수제맥주 카페를 기웃거리다 2만원에 득템한 몰트 그라인더입니다. 이번이 처음 써본 건데 아주 잘 되네요. 대만족입니다. 분쇄하고 나니까 진짜 달콤한 초콜릿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약 70도 초반까지 데워진 물에 베이스 몰트와 준비된 로스팅 몰트를 조금씩 부어주며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물량이 적어서 약 7리터의 물을 추가하고 온도를 높여준 뒤 가열기를 끄고 뚜껑 덮고 약 1시간 정도 당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트에 있는 당분을 뽑아낸 물을 위스키 용어로는 워트, 우리말로는 맥즙이라고 합니다. 1시간 뒤 우선 우려낸 워트를 빼주고요. 몰트 찌꺼기에 5리터의 물을 부어 아직 잔뜩 붙어있을 당을 한 번 더 씻어내주는 작업, 일명 스파징을 해줬습니다. 보통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면 되는데, 이때 실수로 찬물을 부어버려서 그냥 다시 가열시켜주면서 맥즙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도르래에 망을 걸어 약 2시간 정도 최대한 맥즙을 분리해냈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하면서 너무 귀찮아서 결국 새로 온 양조 장비를 또 하나 질렀거든요. 그건 다음 컨텐츠에서 자랑해보겠습니다. 자, 다 걸러낸 워트, 맥즙을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고 당화가 잘 되었는지 비중을 재보겠습니다. 총 곡물 4kg에 물이 25리터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뽑힌 워트는 약 23리터 정도 되고요. 비중을 재보니 1.051이 나오네요. 이건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한 비중이기에 온도 보정을 해주면 이번 워트의 최초 비중 오리지널 그래비티는 1.052가 되겠습니다. 이제 효모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번 효모는 지난번 짭다니엘 컨텐츠 후에 수거한 효모를 다시 배양하여 효모 스타터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맥주나 위스키 발효 후 효모를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방법도 다음에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효모를 부어주고 소독에 신경쓰며 뚜껑 닫고 이대로 발효시키겠습니다. 다음날입니다. 에어락이 아주 미친듯이 춤을 춥니다. 제 마음도 두근두근 신이 납니다. 발효가 되는 동안 식구넷을 숙성할 캐스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만들며 실험 중인 물건입니다. 지난번 짭다니엘도 여기다 숙성 중인데요. 글렌모렌지 시그넷은 정확한 숙성 연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버번 캐스크 숙성과 쉐리 캐스크 숙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화이트 오크를 헤비 토스팅하고 헤비 차링한 버번용 캐스크입니다. 여기에는 와일드 터키 101을 소량 넣어 버번 시즈닝 캐스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건 화이트 오크를 미디움 토스팅하고 미디움 차링한 캐스크입니다. 이건 쉐리 와인을 넣어 쉐리 캐스크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나름대로의 약간의 킥을 주고 싶어서 복분자주를 넣어 복분자 시즈닝 캐스크로 만들었습니다. 자, 발효를 한지 대략 3주가 지났습니다. 발효는 대략 1주차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워트는 영하 4도의 제 술장고에서 후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글렌모렌지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목이 긴 증류기로 유명하잖아요. 명색이 글렌모렌지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증류기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우선 증류기 타워를 꽤나 긴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워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보시면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오는 호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네, 냉각기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 1차 냉각기의 냉각수 양을 조절하면 기화된 증기 중 일부가 다시 액화되어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즉 환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환류의 양을 늘릴수록 소위 말해 라이트한 스피릿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글렌모렌지 증류소 특유의 화사하고 가벼운 스피릿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섭섭하죠. 추가 파이프를 준비하여 이 4개 각도도 바꿔주었습니다. 이 부분의 각도를 위로 올려서 기화된 증기 중 무거운 성분은 넘어가기 어렵게 하여 역시나 글렌모렌지의 스피릿 풍미를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무거운 풍미의 스피릿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 맥켈란 같은 거요, 이걸 이렇게 거꾸로 달아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증류를 하기 전에 발효가 끝난 워트의 최종 비중 파이널 그래비티를 재보겠습니다. 네, 1.0000포인트까지 완전히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오리지널 그래비티가 1.052였고 파이널 그래비티가 1.000이니까 발효된 워트의 알코올 도수는 6.83%입니다. 자, 이제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증류기에 워트를 부어보니 거의 풀로 꽉 차서 혹시 넘칠까봐 소포제 역할을 해주는 버터를 넣어주고요. 뚜껑 닫고 증류기를 세팅해봅니다. 타워를 새로 사고 처음 세팅하는 거라 굉장히 두근거렸는데 역시나 처음이다 보니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증류가 끝난 뒤에 증류 효율을 계산해보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파이프 조각이 많아 연결 부위가 많은데 이 부분에 기밀 유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2차 증류 때는 각 연결 부위마다 랩으로 감아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주니 증류 효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립을 마치고 1차 증류를 통해 알코올 도수 약 50%의 로우 와인 2리터를 얻었습니다. 이제 2차 증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워 연결 부위마다 랩으로 감아주고요. 50도의 로우 와인을 그대로 증류하면 결과물에도 안 좋고 자칫 폭발할 수도 있으니 증류기에 로우 와인과 물 약 3리터를 추가한 뒤 구간을 나눠 커팅해가며 2차 증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블렌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블렌딩 할 거고요. 제가 요거 증류하면서 굉장히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특이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좀 놔볼게요.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고요. 얘가 8번, 그리고 얘가 9번입니다. 사실은 제가 2차 증류할 때 도수가 이렇게 뭐 한 40도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잘 받지 않거든요. 보통 40도 중반에서 50도 초반 이 정도에서 이제 증류를 멈추게 되는데, 뭐 이왕 하는 거 후류는 나중에 써야겠다 이러고 쭉 받고 있었는데, 여기 후류쯤 가니까 이 앞에서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달콤한 그 초콜릿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이거 후류를 좀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약 20도가 나올 때까지 후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류부터 조금 맛과 향을 좀 느껴보면서 후류를 얼마나 쓸지, 그리고 본류를 얼마나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블렌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수가 가장 낮은 9번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안 좋은 후류치가 많이 납니다. 약간 좀 비린 향도 올라오고요. 근데 그 다크 초콜릿의 향기가 여기서 꽤나 풍성하게 나요. 그리고 약간 그 비릿하게 느껴지는 그 향이 다크 초콜릿 립스, 그거 이렇게 깨물어 먹을 때 나는 그런 비린 향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잠깐 보류. 네, 여기서 굉장히 고소하고 그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거 한번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맛은 꽤 거친데, 이게 알코올에 비해서 24도에서 끊었으니까 아마 이 전체 알코올 도수가 한 30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는 조금 첫 맛이 거칠긴 한데 은은하게 남는 그 뒤의 풍미가, 그 초콜릿 풍미가 굉장히 진합니다. 일단 얘는 조금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합격은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7번이고요 55도에서 커팅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쓴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일단 이제 보류. 로스팅된 몰트, 내가 원했던 그 시그니스 풍미가 후류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얘는 6번이고요 58도 커팅입니다.
약간 고소한 맛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어떤 이런 특징적인 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5번 60도 커팅이고요. 이 정도면 이제 본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약간 그냥 누룽지 말고 현미 누룽지 있죠. 되게 고소한 그런 냄새. 단맛도 꽤 있고요. 이게 괜찮습니다. 얘가 4번 62도에서 커팅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과일 풍미가 올라오네요. 약간 시트러스한 것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3번 69도고요. 확실히 알코올이 아직 좀 부주가 치는데 얘는 또 약간 좀 바나나 같은 그런 달콤한 향이 올라오네요. 맛도 약간 바나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아세톤 풍미도 살짝 있고요. 2번 78도입니다. 오히려 이 3번에서 조금 초류치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2번이 조금 더 괜찮네요. 그 코에 닿는 느낌이. 확실히 쓴맛도 훨씬 덜하고 근데 약간 그 화장품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게 이거에서 오는 맛이라기보다는 요 3번의 후미에서 오는 그 여운이 화장품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살짝 반보 뒤로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입니다. 74%에서 커팅한 거. 오히려 1번, 2번이 3번보다 그 초류취라고 할 만한 메탄올이나 아세탈데하이드를 딱 맡았을 때 나는 그 코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1번 괜찮네요. 그러면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3번은 이거 2번은 다 넣겠습니다. 2번은 다 넣고 그 다음에 4번도 4번 다 넣겠습니다. 그냥 63도. 그리고 1번은 반만 넣을게요. 조금 타격감을 주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5번도 양이 얼마 안 돼서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3번을 일단 빼놓을게요. 3번은 넣지 않고 섞은 거를 한번 맛을 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초콜릿 풍미가 나는 8번을 이게 지금 대략 한 60도 초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24도니까 이만큼 이 정도 넣어서 초콜릿 풍미를 더해주고 확실히 요 앞에서는 안 나는 그 다크 초콜릿 풍미, 로스팅된 커피의 풍미 이런 것들은 요 후반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알코올 도수를 한번 재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는 이런 블렌딩이나 이런 건 다 야매고 그냥 제가 방구석에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십시오. 그냥 제 입맛에 맞춰서 그냥 가지고 노는 거니까요. 현재 실내 온도가 23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따로 알코올 보정은 하지 않고 그냥 주전기에 찍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도 정도 나오니까 후류를 조금만 더 타서 한 55%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그넷이 완제품으로 나올 때 46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입을 한 50도에서 55도 사이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알코올 도수가 낮을수록 오크에서 단맛을 더 많이 뽑아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도수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도수로 넣어서 그 오크의 달콤한 맛을 조금 많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59도네요. 차라리 물을 좀 넣어야겠네요. 이게 원래 양을 재가지고 계산기로 넣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감으로 지금 59도니까 이만큼만.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막 이것도 다 닦고 해야 됩니다. 좀 집에서 하는 거니까. 53도입니다. 아, 딱 좋습니다. 일단은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에는 버번 캐스크 숙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번에 만들어놨던 헤비 토스팅하고 헤비 차링한 그 오크에다가 와일드 터키 101을 시즈닝한 11월 3일에 시즈닝을 시작한 거고요. 뒤에 일자는 오타입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술은 이제 빼내고요. 여기다가 블렌딩한 술을 넣어 보겠습니다. 다 안 들어가고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추 거의 다 들어갔네요. 네, 딱 맞게 채웠고요. 이건 닫고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 19넷 만들기 프로젝트 버번 캐스크에다가 제가 만든 스피릿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숙성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맛이 들었다 싶으면 저번에 만들었던 그 복분자 캐스크에다가 옮겨서 피니싱을 입히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언젠가는 또 맛있는 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이도가였습니다.